쌤 듣다 보면은 와 진짜 이건 뭐든지 뚫는 창 같은 느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기존 컴퓨터랑 어떤 점이 다르길래 양자 컴퓨터가 이런 것들을 해낼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질문이에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과연 그러면 고전 컴퓨터는 알고 있을까? 고전 컴퓨터요? 집에 있습니다. 이게 저희 의문인데. 저 되게 높은 고사양 컴퓨터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쪽으로 질문을 좀 많이 주십시오. 그럴까요? 제가 네. 여기 컴퓨터 질문해볼까요? 저 5090 갑니다. 선생님 있어요. 네, 갑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는 어떻게 작동될까요? 전원을 켜고요. 부팅을 합니다. 네? 예. 자신만만했는데요. 조금 전까지. 키보드를 치면 스크린에 그 숫자나 문자가 뜰까요? 그것은 작동을 하는 걸 수도 있고 안 하는 걸 수도 있고. 이건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유민상이 점점 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텅 비어 있는 거라. 머리가 텅 비어버렸습니다. 네. 사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한다는 것은 그 작업은 굉장히 잘 정의된 문장으로 보통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네. 한 줄을 지어라라고 여러분이 문장을 쓴다면 우리말로 쓴 문장은 한글의 자모로 분해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분해된 각 문자들은 숫자로 바꿀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기역을 1번, 니은을 2, 디귿을 3 이런 식으로 각 문자마다 하나씩 숫자를 다 부여할 수 있을 텐데. 네. 자, 그런데 보통 우리는 십진법이라는 숫자를 사용해서 네. 0부터 9까지를 이용해서 숫자를 나타내지만 네. 컴퓨터로 나타낼 때는 이진법이 훨씬 편해요. 왜냐하면 컴퓨터는 결국 전기를 이용해서 무언가 하는 장치거든요. 예. 전기 입장에서는 전기가 흐르거나 안 흐르거나. 흐르지 않거나 네. 이 두 가지가 가장 자연적인 상태예요. 그래서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를 0, 전류가 흐를 때를 1이라 그러면 0과 1만 가지고 아주 효과적으로 숫자를 표현할 수 있거든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모든 문장들을 숫자로 바꾸고 그걸 다 이진법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이제 남은 문제는 컴퓨터가 들어온 0과 1을 쭉 보고서 미리 약속된 어떤 매뉴얼을 보고 이런 문장들이 들어오면은 이런 문장들을 내보내야지 이렇게만 얘가 할 수 있으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오,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정말 우리가 단순하게 사용하는 컴퓨터를 오늘 세상 복잡하게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컴퓨터가 복잡한 건 줄 생각도 못했네. 그러니까 컴퓨터에서는 0 아니면 1만 쓰게 돼 있어요. 네. 자, 그러면은 양자 컴퓨터는 뭐가 다른가? 컴퓨터에서는 0하고 1, 0 아니면 1. 네. 양자역학은 네. 0과 1을 같이. All at once. all at once, 동시에 가질 수 하면- 있는 거죠. 0과 1을 중첩하는. 잠깐만, 에이. 그러면 지금 이해가 아니 왜냐면 전류가 흐르거나 안 그렇지, 흐르거나인데 그렇지. 전류가 흐르면서 안 흐를 수가 있어요? 약간 깨쩍깨쩍 그럴 수도 있죠. 이게 그거는 흐르는 거잖아요. 대충 건성. 대충 이게 아니라 띄엄띄엄 해가지고. 아니 컴퓨터를 띄엄띄엄 만들면 된다. 좀 대충 만드는 분도 영국 있더라고요. 컴퓨터네요. 아무튼 그 0과 1 이것을 우리가 비트라고 불러요. 이게 하나의 정보의 기본 단위거든요. 그래서 비트는 0 아니면 1 둘 중에 하나만. 이 중간이 없어요. 그 밖에 못 가죠. 이게 디지털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하지만 양자역학으로 만들어진 비트를 양자역학 비트니까 퀀텀 비트인데 영어로 퀀텀 빛. 퀀텀이 QUA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다 떼버리고 Q만 남겨서 큐비트. 큐비트. 질문인데요. 네. 이 큐비트로는 컴퓨터가 어떻게 작동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100개의 문서가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김상욱이란 문서예요. 그러면은 하나를 들어보고 김상욱 아니네. 김상욱 아니네. 이렇게 하나씩 찾아가야 돼요. 그런데 양자 컴퓨터는 이 100개의 문서를 중첩 상태로 만들어서 한 번에 다 보는 한 거야. 번에 다 볼 수 있는 거죠. 중첩 한 번에 그러니까 속도가 빠르고. 이렇게 한 번에 보면서 이거네 하고 탁 찾아내는 거죠, 한 번에. 그게 또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한꺼번에 있지만 네. 내가 그중에 어떤 건지를 한 번에 알 수 있다는 뜻은 또 아니에요. 좋아지는 줄 알았는데 알 수가 없다. 의미한데. 그러면 쌤, 이야. 비트는 뭔가 숫자가 많아지면 되게 좋은 거잖아요, 컴퓨터한테. 그렇죠. 큐비트도 숫자가 많으면 양자 컴퓨터 능력이 더 좋아지는 건가요? 큐비트와 그냥 비트하고는 큰 차이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비트를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은 0 아니면 1만 있으면 표현할 수 있어요. 네. 근데 큐비트는 하나의 비트인데도 불구하고
0과 1을 99대 1로 가지고 있을지 98대 1로 가지고 있을지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다 내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숫자가 0하고 1만 있으면 되는데 이쪽은 두 개의 네. 무한한 가능성을 갖는 변수 두 개가 필요해요. 아. 그래서 만약에 그 큐비트가 50개 정도 네. 있는 그런 문제를 고전 컴퓨터로 풀어봐라. 그러면은 하나의 큐비트가 변수 두 개를 필요로 하니까 네. 50개의 큐비트를 기술하려면은 2의 50승배가 필요해요. 이게 50. 네. 어려워졌어요. 2의 50승배? 50승배를 하면은 이게 1000조쯤 돼요. 그러면 앞에서 영상에서 우리가 뭐가 봤었던 구글의 윌로우라는 거 그거는 큐비트가 몇 개나 되는 거예요, 그럼? 큐비트가 105개거든요. 그거를 만약에 고전 컴퓨터로 나타내려고 한다면은 2의 105승이 필요하겠죠. 와. 오. 사실은 5년 전에 구글이 최초로 이제 만들었다고 주장한 예, 양자. 양자 컴퓨터. 그러니까 그것이 53비트였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50개 예를 들었던 건데요. 그 녀석 이름이 시커모라고 이름을 지었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비트가 2배 정도로 늘은 거죠. 105니까요. 네. 근데 아마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뭐 50개에서 뭐 100개가 된 거네. 네. 뭐 50개 늘었네. 뭐 네. 2배가 됐네. 이러시겠지만 사실은 이거는 엄청난 발전이에요. 구글이 그런 53개의 큐비트를 발표하기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 최고의 연구기관들에서 두세 개를 가지고 실험하고 있었고 네. 가장 잘한 것이 한 8개, 9개. 그래서 과연 10개를 넘어서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게 가능할지를 놓고 끝없이 토론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구글에서 53개 큐비트를 가지고 작동되는 그런 양자 컴퓨터를 선보인 거고요. 더더군다나 이 숫자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양자 컴퓨터에서는 오류 수정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요. 네. 왜냐하면 언제나 오류는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주고받는 데이터들도 나는 분명 100, 10, 100, 100을 보냈는데 가다가 이게 1이 0으로 바뀌고 0이 1로 바뀌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하지만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우리가 사용할 때에는. 네. 왜 안 일어나냐면은 그걸 수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스스로 수정을 해요. 수정을 하기 위한 알고리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주민등록번호 네. 다 아실 텐데 네. 말씀드려요? 네. 앞에 6자 왜냐면 제 선생님 말씀에 빠져가지고 입금도 하게 생겼어요. 그러세요? 제 번호 드릴까요? 위험하다. 아예 100만 불짜리 강인데. 1000 소리 없어요. 주민등록번호에서 앞에 6자리는 생년월일이고요. 네. 그렇죠. 뒤에 자리 숫자 의미 아세요? 남자, 여자, 남자 여자 태어난 곳. 지역. 그 다음은 태어난 지역이죠. 네. 근데 문제는 맨 마지막 자리인데 네. 맨 마지막 한 자리 숫자는 에러 커렉션 비트, 그러니까 헤리트 체크 비트라 그러는데 이게 주민등록번호가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네. 첫 번째 판별하는 방법이에요. 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예일 뿐이지 이런 식으로 인터넷에 움직이는 수많은 데이터들, 컴퓨터 내부에서 움직이는 수많은 데이터들이 오류가 나지 않도록 체크를 언제나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퀀텀 비트에서는 네. 그 체크를 하기가 어려워요. 체크를 하려면은 네. 이것이 어떤 숫자들이 왔는지를 먼저 보고 그렇죠. 어떤 규칙에 따르는지에 따라서 이거 문제 없네 그럼 보내는 거고 네. 문제가 있으면 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 중첩 상태란 것은 보는 순간 깨져요. 선생님. 보면 아까 그 깨진다. 0과 1을 네. 동시에 가질 수 있다고 했는데 네. 이걸 내가 진짜로 이게 정말 0인가 1인가 하고 확인을 해보면 네. 보는 순간 중첩이 깨지는데 네. 중첩이 깨지고 나면 더 이상 이 녀석은 양자 컴퓨터의 장점을 다 잊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러면은 아. 이거를 보지 않고도 네. 이거를 이렇게 커렉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봤지만 안 본 것이고 확인했지만 안 확인한 것이 돼야 그렇죠. 돼. 이야. 더더군다나 중첩은 아주 쉽게 깨져요. 아주 쉽게. 외부에서 전파가 들어오거나 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공기가 날아다니거든요. 네. 네. 이것들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요. 이야. 다음에 이 온도가 주는 영향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차폐해야 되기 때문에 야. 양자 컴퓨터는 온도를 영하 273도 정도까지 낮춰서 와. 작동을 절대 시켜요. 온도라고 하는 맞아, 맞아, 영도. 맞아. 거의 절대 온도예요. 예, 거의 절대 온도라고 하는 극정원이. 그 정도를 낮춰야지만 온도에 의한 또는 다른 노이즈들에 대한 그런 중첩 파기 효과를 다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도 깨지지 않는 그런 기기묘묘한 알고리즘이 제안이 됐어요. 1995년에. 오. 이게 바로 양자 오류 정정 기술이라고 하거든요. 네. 퀀텀 에러 커렉션이라고 하는 건데요. 내가 1을 보내야 될 때 1만 보내지 않고 1을 100번 보내는 거죠.
아. 1, 1. 만약에 오류가 한번 일어났잖아요. 네. 그러면 1, 1, 0이 가겠죠. 110. 그러면 원래 111이 오거나 000 같은 게 와야 되는데 110? 그러면 이건 뭐였을까? 이거는 1, 1이 두 개나 왔으니까 마지막 게 오류가 난 거겠구나. 확률상. 이게 이제 다수결 판정을 하는 거죠. 어.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양자역학에 쓸 수 있는 방법이 찾아진 거예요. 이거를 잘 활용하는 건데 문제는 이게 작동되려면은 기본적으로 오류 자체가 적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그 윌로우가 뭘 한 거냐면은 네. 큐비트를 늘려가면서 오류가 줄어드는 거를 이제 관찰한 거예요. 네. 보세요. 그 네모난구에 있는 양쪽 끝에 이렇게 팔이 같은 4개 달린 거 있잖아요. 네. 그거 하나가 큐비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 이 큐비트들이 여러 개 있지만 이게 통째로 하나의 지금 정보를 보내고 있어요. 근데 하나의 비트를 보내기 위해서 3 곱하기 3, 5 곱하기 5, 7 곱하기 7로 점점 크게 해서 보내에 따라서 네. 오류가 전체 분의 오류의 크기는 줄고 있는 거거든요. 아, 그렇지. 그래서 이거를 확인한 실험이에요. 진짜 신기하네요. 사실은 오류 코렉션이 잘 될지에 대한 많은 의문이 있었어요. 그것이 이론적으로는 있지만 가능할 건지 그게 안 되면 사용할 수 없거든요. 근데 그게 된다는 거를 보인 실험이라서 큰 주목을 받았지만 엄청 대단하네. 아직도 머나먼 길이 남았어요. 실제로 우리가 지금 믿기에 RSA 암호를 깨거나 그런 걸 하려면은 하나의 비트를 10만 개로 커버해야 될 거라는 지금 예측이 있거든요. 10만. 아니 오류 아예 없애려면은 그 정도 양으로 보내야 된다는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이죠. 오류가 적어도 그 정도가 필요할 거라는 거죠. 아, 선생님 말 쭉 듣고 나니까 양자 컴퓨터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안 되겠는데? 말도 안 되게 어려운데, 이거. 근데 이제 컴퓨터 처음 나왔을 때 IBM에서 이 컴퓨터라는 이 기계는 일반인이 사용할 수 없다고 단언을 했어요. IBM 사장이. 그 당시 컴퓨터 한 대의 가격이 100억이었으니까. 어느 세월에 이걸 사람이 가져가? 일반 사람이. 100억이요? 초창기에.